안녕하십니까. 툭툭 재무해설 연구소의 대표 재무해설가 정형래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딱 만원씩 투자해서 종잣돈 1억 만들기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펀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펀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펀드 설정일로부터 1년 단위로 매년 펀드 투자 실적을 확정하는 것을 우리가 결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펀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발생하는 그 해에는 우리가 늘어난 만큼을 우리가 수익증권으로 다시 분배하는 것을 펀드 결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해에 기준가액인 1,000원보다 밑에 가격으로 형성되는 그런 해에는 결산을 하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이 바로 펀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앞전에 우리가 펀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도식표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시점에서 투자를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을 하나의 경우로 가정을 해보고,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일정 기간 이후에 어떤 주가의 상승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시장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가 똑같이 상승의 모습은 서로 틀리지만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와 떨어졌다 올라가는 경우에 같은 위치의 주가가 형성됐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펀드 결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일자 약 1년 정도가 지났다고 가정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월 10만원씩을 투자를 했고 1년이 되었더니 투자 원금이 120만원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 우리가 주가는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기준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 정도로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날짜에 우리가 평가 금액을 한번 보았더니 당연히 기준 가격인 120만원에서 10%만큼이 올랐다고 가정을 하니까 평가 금액은 132만원이 될 테고, 잔고자 수는 반대로 올라가면서 샀으니까 잔고자 수는 그만큼이 줄어드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짜에 잔고자 수는 108만자가 평가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가가 1,000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저 기준가 1,100원이 된 것을 다시 1,000원으로 환원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주는 결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짜에 결산을 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평가 금액은 동일하게 132만원이 될 테고 기준 가격을 1,000원으로 환원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우리가 수익증권으로 배분해서 잔고자 수가 그만큼 평가 금액과 동일하게 132만자로 늘어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1년 뒤에 10% 정도가 하락한 경우라고 따지면 기준가가 결국은 900원 정도로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날짜에 평가 금액은 10%만큼이 하락한 108만원으로 평가가 될 거고, 이 얘기는 반대로 우리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평가자 수는 10만대 10% 정도가 늘어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날짜의 잔고자 수는 132만자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이 도표는 지금 1년 뒤에 하나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였고 하나는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 시점에서 본다면 하나는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하나는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우리가 두 개의 평가 금액을 보았더니 동일한 숫자가 하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잔고자 수는 올라가도 늘었고 떨어져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에서는 싸게 샀다가 주가가 상승을 하면 더 높은 수익이 난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펀드 투자에서는 지속적으로 올라간 시장이나 떨어졌다가 올라간 시장이나
그 상승한 위치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수익의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 도표가 증명을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펀드 결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펀드 투자를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수 있는 매우 좋은 사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가지고 펀드 결산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승장에서 펀드 결산 후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건은 매월 10만원씩을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하고 있고, 기준가는 매월 1%씩 상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준가가 1%씩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잔고자 수는 1%만큼이 줄어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뒤에 투자 금액은 120만원이었을 테고 잔고자 수는 계속 줄어들어서 매입이 되었으니 잔고자 수는 113만 8,661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날짜의 기준가액을 봤더니 1110원으로 상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짜에 우리가 잔고자 수와 기준가를 알 수가 있으니까 평가를 해보면 평가 금액이 126만 3,913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날짜의 기준가액을 보았더니 최초 설정가액인 1,000원보다가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가액이 1,000원보다 높은 해에는 반드시 결산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가액을 최초 설정가액인 1,000원으로 환원을 시키고 그 늘어난 이익만큼을 수익증권 배분을 통해서 잔고자 수를 늘리는 것을 우리가 결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실행을 하고 나면 이 날짜에 평가금액과 결산 잔고자 수는 일치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산이라는 것은 기준가액보다가 높은 해에 이렇게 결산을 하고 나면 평가금액과 결산 잔고자 수가 일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로 다음 연도를 보아도 잔고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갈 테고 우리가 기준가액도 똑같이 1110원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잔고자 수와 우리가 기준가액이 결정이 된다면 쉽게 평가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짜에 평가금액은 또다시 결산을 통해서 결산금액과 평가금액은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3년치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계산을 해 본다라면 3년 후에 이 평가는 잔고자 수와 기준가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때도 똑같이 1,000원보다 높은 해로 되기 때문에 또 결산을 통해서 보면 평가금액이 계산이 되면 이 날짜의 평가금액과 결산 잔고자 수는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3년의 투자 결과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투자 원금은 매년 120만원씩 3년이 투자가 되었으니 투자 원금은 360만원이 될 것이고 평가 금액은 422만 4,126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또 똑같이 우리가 기준가액 자체가 1,000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결산을 통해서 이 날짜의 평가 금액과 결산 잔고자 수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하락장에서 우리가 미결산 상태의 시뮬레이션인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 조건은 앞전과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하게 10만원씩이 투자되는 조건이고 기준가는 매월 1%씩이 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가가 1%씩 하락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잔고자 수는 1%씩 늘어가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년간의 잔고자 수의 변화를 보았더니 잔고자 수는 기준인 120만 자보다가 많은 127만 1,540자로
늘어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날짜의 기준가격은 890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잔고자 수와 기준가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쉽게 평가 금액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짜에 이제 평가 금액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준인 120만 원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맞고, 잔고자 수는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2년 차에도 똑같은 형태의 우리가 평가 결과를 보면 잔고자 수는 가격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년 차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로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짜에 똑같이 평가를 해보면 평가 금액은 더더욱 떨어졌다는 것이고, 이 날짜의 평가 금액이 더 떨어진 만큼 잔고자 수는 더 많이 늘어난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년 차에도 똑같이 보았더니 우리가 가격은 더더욱 떨어짐으로 인해서 잔고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3년치의 잔고자 수를 꾸준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3년 동안 모아본 잔고자 수는 결국은 1년차에 127만 1,540자, 2년차에 145만 7,100자, 3년차에 170만 6,266자를 합산한 금액이 443만 4,866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잔고자 수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기준가액인 650원을 곱해보면 현재 평가액은 당연히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가 금액이 288만 2,662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잔고자 수는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시장이 펀드 투자에서는 시장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잔고자 수는 무조건 늘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승장에서 좀 전에 본 것처럼 투자 원금은 360만 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평가 금액은 360만 원보다 많은 422만 4,124원으로 평가가 되었지만, 평가 금액이 늘어난 만큼 잔고자 수도 결산을 통해서 422만 4,126자로 상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또 보았더니 똑같이 투자 원금은 360만 원이었을 테고 평가 금액은 당연히 기준인 360만 원보다 작게 평가가 되었지만 잔고자 수는 오히려 443만 4,866자로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상승장에서나 하락장에서나 보면 잔고자 수는 상당히 큰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펀드 투자에서는 상승과 하락을 너무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펀드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드 가입을 통해서 종목 분산을 하였고, 또 우리가 매월 분산을 하는 이런 시간 분산을 통해서 최대한의 위험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투자 결과를 성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투자 기간에 장기적인 관점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이런 펀드 투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